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관세 전쟁이 세계로 확산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많게는 1.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수입 관세율 인상은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을 유발해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하락해 고용 감소 압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확정 소식에 한국 철강 조선업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반면 조선업계는 미국 조선업과의 협력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상장 첫날 최대 낙폭을 기록한 새내기주 에이럭스의 투자사이자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매매 거래 개시 당일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장 이전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을 맡아 공모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매도 가능 물량을 전량 정리해 엑시트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가 28일로 예정된 임시주총 결과를 자신하며 그룹 경영권을 뺏기지 않고 현행 체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개최될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은 불가능하며 설령 이사진이 5대5 동수로 재편돼도 임종훈 대표이사 체제는 2027년까지 계속됩니다. 경영 분쟁이 끝남에 따라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의 재선 그리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웨이브가 현실화되자 법인세 인하 또 포괄적 관세부가 빅테크 규제 완화 등 정책들과 관련된 종목군의 차별화가 뚜렷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2차 전지들의 충격 여파로 1%대 또 소폭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중요했던 점은 환율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연내 1,420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단타로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방법 영석쌤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이랑 큰 이벤트가 끝나고 또 우리 내일 새벽에 FOMC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0.25%포인트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선에 대한 어떤 결과 제가 브리핑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테슬라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트럼프는 그동안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 문제라든지 IRA, 특히나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해 왔었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도 예외는 없었을 겁니다. 테슬라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자, 그런데 테슬라의 CEO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미국에서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후원하고 2천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박수죠. 도박수. 좋게 말하면 투자인데 안 좋게 말하면 도박수고요. 만약에 그러다가 민주당이 됐으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좀 애매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그 무거운 종목이 15%나 급등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테슬라가 올랐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 그럼 분명히 우리 시장에서도 요 같이 따라갈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테슬라는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에 한 걸음 다
다가섰다. 왜냐하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 혼자 알아서 뭐 다 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국에서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간에요. 근데 투자를 해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규제 같은 거 철폐하고 앞당길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 그럼 위성 관련주. 또 이제 트럼프가 우주 방위군을 뭐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도 뭐 경상도에 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 사천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뭐 AP 위성이라든지 위성 관련주, 이런 쪽이 지금 우주항공 쪽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도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뭐 해리스가 됐으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올랐겠죠.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어떤 종목들이 탄력을 받을 것인지 정도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십니다. 아니 테슬라 뭐 좋아요. 테슬라가 잘 가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도 잘 가야 되는데 오늘 또 빠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 또 빠졌어요. 근데 외국인 기관 또 팔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삼성 SDI 또 빠졌어요. 외국인 기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속보로 지금 뭐 조선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조선주가 올랐지만 이 2차 전지도 나중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패권 경쟁으로 보시라니까요. 그냥 트럼프가 친환경 정책 싫어하니까 빠진다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IR이 폐기하겠다, 뭐 보조금 안 주겠다 많이들 얘기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성향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을 거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국에게 고율 관세 부과하죠. 야, 니들 나라에서 그 저임금 노동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뭐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팔면 우리 미국 기업들이 경쟁이 가능하겠냐. 고율 관세를 막 매겨버리는 겁니다. 폭탄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여기는 중국 때리기에 많은 비중을 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혜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기업이 우리가 미국을 막 적으로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떤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한동안 빠질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올라오니까 보유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도 뭐 삼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속보로 그런 게 나왔어요. 트럼프가 한국 조선 기업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으니까 검색해가지고 제가 볼게요. 어떤 이슈가 쭉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트럼프 조선주 치면 나오겠죠.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 아 그렇죠. 그동안 트럼프라고 하면 우리나라한테 뭐 방위 분담금 아니 너희 잘 사는데 머니머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잘 사는데 왜 이걸 1조 원대로 내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다 리스크를 껴안고 지켜주는데 13조 정도 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불기둥 나왔다 이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끌어담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얼마나 좋길래 세계 최고입니다. 물론 중국이 수주량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 기술력이 있다 이거죠.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분들, 기술자분들 정말 우리 선박 정말 잘 만듭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정말 잘 만들고 요거를 보시면 자,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뭐 쭉쭉 뭐 HD 현대미포, HD중공업 올랐는데 이거 조선주 올랐다라는 것이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증권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전통에너지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업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LNG, LPG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산업의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
우리가 그동안의 주도 섹터는 무엇이었습니까? 반도체 바이오였죠. 이제는 조선으로 해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 이런 것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끌어모았죠. 외국인 오늘 700억 담았습니다. 세력 따라잡기 기법도 적용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뭐 시장이 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한 마감하고 뭐 코스닥은 쭉 빠졌습니다만 횡보한 이후에 결국에는 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결정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다시 시장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어떤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이 짚어봤습니다. 어젯밤 테슬라가 15%가량 급등한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위성 관련주, 전력설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차 전지 쪽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 관련주 지금 좋은데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해운주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수급 몰릴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주도 섹터의 주도주 공략하는 방법 영석쌤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자, 어제 방송이었죠. 11월 6일에 짚어주신 우리 솔트룩스 오늘 같은 장에서 7%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또 메디포스트와 엠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하도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자, 영석쌤 우리 솔트룩스 오늘 7%가량 더 그 위로 또 수익이 났습니다. 또 어떻게 얼마나 가지고 가면 좋을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장중에 뭐 10% 정도 급등이 나오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코스닥과 다르게 7%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고점이 여기죠. 그 전고점을 어제 돌파했으니까 제가 들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대금도 실렸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세력이라는 집단이 한 번은 이제 올릴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게 문제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음봉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양봉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장대 양봉 이후에 요 두 번째 양봉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둘인데 요 둘이 요 종가 라인 위에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추가적인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양봉이 나왔는데 뭐라고요? 종가 위. 기준봉의 종가 위에 나왔으니까 이건 한 번 더 볼만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 위치한 게 아니라 요 바닥 이렇게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이건 어떨까요? 그건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어떤 기법을 적용할 수 있죠? 적산병 기법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종가에 새로 매수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가에 볼게요. 시가가 28,000원이니까 28,000원에 잘 들어가 놨으니까 요거 뭐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도 오늘 들어가셨다가 한 2% 지금 마이너스 구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양봉이 연달아 나오다가 5일선 보이실까요? 5일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얘가 지금 5일선을 이탈했습니까?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음봉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음봉이 이 양봉의 종가 위에 가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패턴인데 그러려면은 갭 상승해서 오늘 갔어야죠. 갭 상승 안 하니까 딱 붙어서 캔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갭 상승해서 이렇게 조금 밑에서 이렇게 받아 올렸다면, 그러니까 얘가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근데 캔들이 어떻게 나왔다? 종가 위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5일선을 이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디포스트도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 5일선 7,500원이니까 7,5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되겠죠. 올라갈 때는 반면 정리 익절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엠로 한번 볼게요. 엠로도 똑같은 설명 가능하죠. 매물대를 소화했어요.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얘가 이 도지 캔들이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 종가 위에, 종가가 어디냐면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58,200원을 의미합니다. 58,200원 위에 이렇게 위에 나와 있으면 베스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급등 패턴 중 하나거든요. 이게 급등 패턴 중 하나인데 이게 아니라 여기 몸통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늘 힘이 강하지는 않았다. 줄다리기 구간이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만한 캔들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디포스트처럼 121선과 5일선 골든 크로스 구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56,000원 라인 잡고 요 손절 라인 잡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고 추세 상승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단타 종목들의 리뷰 살펴봤습니다. 솔트룩스 오늘 7% 넘는 상승 보여주었지만 추가 상승 계속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홀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디포스트 역시 5일선 이탈 시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위에 있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엠로도 매물대를 잘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손절 라인 5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윙스풋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나오면서 14%가량의 상승세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윙스풋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윙스풋을 가지고 왔는데 컨택 먼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막 수정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컨택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윙스풋이 아니라 다른 종목입니다. 컨택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컨택 보시면 지금 121선을 돌파해 놨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컨택을 제가 들고 왔는데 컨택 볼게요. 여기 121선 라인을 돌파해 놨죠. 그러면 역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올 때 이제 패턴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61선 아래에 있는 애. 어쨌든 장기 이평선이죠. 61선 아래에 있는 애. 그리고 121선 아래에 있는 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컨택이랑 SG만 볼게요. 네. 1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121선을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채 돌파해 놨다. 그러면 힘이 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컨택이 무슨 관련주죠? 컨택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황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 위성 쪽이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89억짜리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공시도 나오고 있고 공급 계약도 나오고 있고 또 AP 위성이라든지 최근에 루미르와 같이 하나의 섹터군으로서 잘 가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바닥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종목을 첫 번째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시가총액도 뭐 2천억 언더 정도면 나쁘지 않고 여기서 이 라인을 돌파를 만약에 못했을 때 혹은 돌파를 했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면 돌파를 만약에 바로 한다면 뭐 이렇게 양봉 3개 적산면 정도 나오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꺾인다면 이제 121선을 지지하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내일 한번 시간에 조금만 담아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제가 내일 또 리뷰 종목으로 가지고 오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밑에 거래 대금이 350억이 나왔습니다. 요거 제가 교육을 좀 하고 넘어갈 건데 이전에 거래 대금 보시면 10월 29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5억이 들어왔어요. 5억. 그 전일에 보면 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보면 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돈이 정말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357억이 들어왔어요. 357억.
그러면 이게 개인 투자자 혼자 할 수 있는 거래 대금 양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세력들이 이제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올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것도 내일 시가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택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타 종목 두 종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컨택 전략 세워주셨고요. 121선 라인 돌파했습니다. 공급 계약도 좀 나왔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잡아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12,000원 정도 내일장 시가에 조금 담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SG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G는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S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4,005원 딱 찍고 나서 쭉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제가 이 패턴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오르고 눌리고 오르고 눌리고 오르는데 뭐 이게 뭐 어려운 패턴은 아닙니다.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이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보시면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2천억. 거래 대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2천억이면.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물론 최근에는 조금 이 거래 동안 대선 이후에 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에 4자도 보이고 너무 없었잖아요. 근데 얘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플러스 세력들이 주가를 밑에서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캔들적으로 봤을 때는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앞에 매물대를 소화했다. 자, 장대 양봉이 두 개가 나오면서 앞에 매물대를 소화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적산병 기법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적산병 기법. 그래서 이 적산병 기법을 이용하나 거래대금으로 보나 어쨌든 지금 자리는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할 만한 자리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요거 마지막 종목으로 들고 오게 되었고요. 이 SG도 마찬가지로 다음날 시가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G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 좀 주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장대 양봉을 두 개로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패턴 그려주었고요. 우리 적산병 기법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일장 시가에 담아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들과 그날의 시황까지 모두 다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또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전략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 강의는 시초가 매매 한번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요. 빨리 승부 보고 나와야 하는 장이 있고요. 아니면 좀 느긋하게 이렇게 들고 가도 되는 장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치고 나와야 돼요. 빨리. 무조건 그러니까 발을 담갔다 바로 빼야 됩니다. 아니면 쭉 흘러내립니다. 쭉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요.
아침에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매수를 했다가 줄 때 여기 바로 나와야 되지. 이거 더 올라갈 거야 라고 기다리다가 쭉 빠진다 이거죠. 내가 여기서 이제 샀다가 플러스 구간 계좌에 딱 찍힌 거 보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가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팔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는 거죠. 물린다. 그리고 손절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이제 요거에만 우리가 요것만 보고 요거 토론방 들어가고 장기 투자자가 되고 재무를 확인하고 뭐 뉴스를 확인하고 아니 단타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재무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시초가에 딱 들어가서 그냥 찍고 발만 담그고 나오는 매매. 그래서 요거는 성격을 여러분들 좀 성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나는 좀 몸에 열이 많고 화가 많고 좀 시원시원하고 빨리 뭔가 승부 보고 약간 제가 좀 이런 스타일인데 그런 분들이 시초가 매매가 너무 잘 맞을 겁니다. 근데 나는 좀 차분하고 느긋하고 조용하고 멀리 좀 보고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초가 매매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일단 어쨌든 어떤 분이든 요거 한번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쓸 일이 분명히 생기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종목 선정. 그 종목 선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목 선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죠. 전일 상한가 종목, 52주 신고가 종목, 시간 외 상한가 종목. 이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HTS, MTS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휴대폰 가지고 요즘 다 매매하니까 증권사 기능에 여기 다 나옵니다. 제가 쓰는 증권사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떤 증권사든 다 똑같아요. 차트로 가서 여기 전일 상한가 종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이제 11월 7일 그러니까 오늘 걸 봐야지 내일 매매할 수 있으니까 AP위성, 제노코, 현대임스 이렇게 있네요. 요거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볼게요. 하나하나 다 그냥 추가하는 겁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자 AP위성 일단은 한번 보시기만 바랄게요. 이게 뭔지 처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 게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싹 적어만 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한 게 뭡니까? 상한가 간 종목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요거 그냥 뺏겨 적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요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 52주 신고가 종목. 그러면 이게 다 적냐? 그건 아니에요. 다 적는 건 아니고 저는 여기서 매물대를 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매물대가 없죠.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적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S1도 보겠습니다. S1 매물대 있으니까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요거는 매물대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대성 매물대 너무 많죠. 패스합니다. 동방선기 시가총액 448억짜리 패스할게요. 제노코는 상한가 가면서 오늘 또 신고가를 동시에 경신했네요. 그럼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시간 외 상한가. 시간 외 상한가 종목이 지금 카페24는 1억짜리 아니네요. 요거는 4천만 원 필요가 없고요. 시간 외 상한가 종목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AP위성과 제노코, 현대임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좀 5종목을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우리가 내일 매매를 해야 되는데 뭐 5% 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다 매수하나요? 그럼 나중에 종목이 한 10종목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1000만 원 가지고 더 100만 원 10종목 투자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단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는 집중 투자입니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해라. 저는 잘 담습니다. 한 바구니에.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한 종목만 뽑아볼 건데 그 한 종목 뽑는 방법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종목만 뽑을 거잖아요. 그럼 이 종목을 뽑는데 정말 여러 가지를 볼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돈이 몰리는 곳인지 섹터, 이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그걸 봐야 되죠.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그 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제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시가총액, 그 다음에 유통비율, 또 뭐가 있을까요? 매물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제가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간단해. 자, 그리고 거래대금. 요거. 거래대금, 시가총액, 유통비율, 매물대. 근데 얘가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다. 가산점 줘야죠. 요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차트 보면서. 자, 일단 거래대금. 좀 만만하잖아요. 그냥 거래대금 많은 종목을 우리가 고르면 되는 거니까. 볼게요. 이게 거래대금이에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머리를 쓸 게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읽을 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거래대금이 제일 많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숫자만 우리가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790, 얘가 아닌가요? 2,700억짜리? 얘가 뭐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닌가요? 그럼 얘가 지금 1등이네요. 일단 내일 우리가 시초가 공략할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치고 나갑니다. 다른 애들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 다음 보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통비율입니다. 유통비율을 보는데, 자, 이거는 숫자가 제일 적은 거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얘가 지금 2,700원이니까 1등이죠. 여기서 23%가 얘가 1등이겠죠. 얘가 종목 이름은 뭐죠? 현대임스일 겁니다. 현대임스. 그럼 얘가 현대임스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동률이네요. 이제 얘네들 치고 올라가는데 다른 애들은 지금 뒤에 후발주자입니다. 얘네 둘 중에서 어떤 종목 뽑을 건지 봐야겠죠. 남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거래대금이랑 뭐 봤죠? 거래대금이랑 그 다음에 유통비율 봤죠. 그럼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 이것도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숫자 작을수록 보시면 시가총액이 제일 작은 게 어딥니까? 1,658억짜리. 제노코네요. 제노코도 이제 나도 같이 갈 거야 하면서 이제 같이 갑니다. 제노코랑 현대임스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둘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건이, 요거를 뽑을 조건이 매물대라 이거예요. 현대임스 보니까 앞에 뭐가 많아요. 앞에 좀 뭐가 많습니다. 요거 우리가 패스 일단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노코 앞에 뭐가 많아요.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니까 뭐 없어요. 매물대를 다 소화했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했다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 다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주가가 올라갈 때 저항 물량이 없다 이겁니다. 저항 물량. 그래서 저항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얘가 추세를 타고 잘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초가에 들어가 보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호가창이라는 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안 가고 다른 종목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장 전에 동시호가를 보고 우리가 이거는 좀 힘이 있구나, 이거 힘이 없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요게 다라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넘어가서 우리가 개념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가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시가총액, 그 다음에 유통비율. 가벼워야 되니까 얘는 종목이 가볍냐 무겁냐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요거는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 매물대는 무엇입니까? 매물대. 앞에 물려있냐, 안 물려있냐.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걸 봐야 된다 이거죠. 요거를 이제 가지고 하나하나 소거해 나가면서 종목을 뽑아야 한다. 그게 이제 중요한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뽑았으면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자,
시가갭이 3에서 5%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에서 5% 나왔다. 갭이 좀 낮게 형성이 된 거죠. 이러면 우리가 비중 베팅 가능합니다. 그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준점을 잘 잡고 소고 하면서 1등만 우리가 가지고 대장주만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낮게 뜨면 비중 베팅 가능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시가갭이 5% 떴다. 내가 빠진다. 그럼 전일 종가로 기준 잡고 하면 손절이 마이너스 5%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5%면 충분히 우리가 내일 복구할 수 있으니까 할 만하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5에서 10%로 올라갈 때가 문제예요. 5에서 10%.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5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시초가 매매를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5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얘를 매매할 때는 500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얘를 할 때는 물론 이거를 제가 뭐 100%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총 금액이 5천만 원이면 여기서 좀 빼가지고 하라는 뜻이지 뭐 제가 모든 돈을 이렇게 100% 투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관리하셔야죠. 자, 어쨌든 10% 가지고 하는데 얘는 다 들어가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할 때는 250 쪼개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250 쪼개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갭이 높게 뜨면 100만 원으로 완전 작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가갭이 10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주가가 많이 이제 뻥 튀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이게 쭉 빠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손절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음봉이 그러니까 음봉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매한다고 15% 갭 떴을 때 여기 담았습니다. 근데 그냥 쭉 빠집니다. 여기 손절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5%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거를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기술의 영역이거든요. 내가 재료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탈모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나왔다. 뭐 치매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이 나왔다. 또 뭐가 있을까요? 등등 불치병을 그게 뭐 치료할 수 있는 기업이 나왔다. 그러면 뭐 갭이 뭐 27%라도 살 수만 있다면 사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그런 재료에 대한 분석이나 차트에 대한 분석이 아주 좀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실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갭이 뜰 때는 그러니까 갭이 10% 이상 뜰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시초가 매매는 뭐 시가총액, 유통비율, 거래대금 이런 매물대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한 종목을 소고하면서 선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종목을 우리가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장전 동시호가 흐름을 보고 3에서 5%면 어떻게 하고 5에서 10%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호가창 분석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지금 말씀드린 동시호가 흐름에 대한 분석을 심층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 동시호가에서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만 엄청 많으니까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차트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분석도 저녁 8시에는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특징주들 차트 분석하고 있습니다. 패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올해 이제 11월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 보고 싶다. 단기 투자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시초가 매매 기법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시가총액과 또 유통비율, 거래대금, 매물대를 보고 종목을 선정하는 원칙까지 배워봤는데요. 이러한 기법 강의들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입장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도 단타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교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뱅크웨어 글로벌 보겠습니다. 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6,100원대로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뱅크웨어 글로벌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뱅크웨어 글로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7,000원이시고요. 뭐 한번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 이후에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쭉 빠지면서 횡보하는 애면 우리가 박스권 기법이라는 걸 적용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박스권 기법. 그럼 박스권 기법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 여기 상승 눌림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상승 눌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고점이 한번 보이지 않습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1,500원에서 11,500원이거든요. 1,500원에서 11,500원. 이 사이에 우리가 올라올 때 이제 매도를 바로 해야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매도를 바로 하지 않으면 쭉 빠집니다. 그래서 7,000원이시면 뭐 6,000원이니까 6,000원 되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들고 계시다가 손절 라인은 5,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올라올 때 1,500원에서 11,500원 사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뱅크웨어 글로벌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박스권 기법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점은 제시 안 해주셨습니다. 5,500원 손절 라인 10,000원에서 11,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라이콤 볼 텐데요. 3,387원 매수, 비중 8% 들어가 있습니다. 자, 라이콤 현재가 3,310원으로 오늘 조금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매수가 부근에 있는데요. 라이콤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제가 요거를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데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혹시나 이제 제 저녁 방송 어제 보신 분들은 이거 그때 전문가님 말씀하신 그 패턴인데 제가 이거를 들어가면 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식 용어 중에 쌍봉이라고 있어요. 고점을 찍고 나서 얘가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럼 요거 돌파를 해야 좋은 건데 돌파를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더 문제는 뭐냐? 화면 보시면 자, 10월 11일에 20% 찍고 나서 얘가 쭉 빠졌습니다. 20% 찍고 나서 쭉 빠졌어요. 그래서 4,275원 하던 주가가 5,220원 갔다가 4,050원까지 쭉 빠졌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거래대금이 실렸다. 그럼 누가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세력들이. 그래서 요거는 안 들고 가시는 게 좋은 판단이긴 한데 일단은 뭐 3,387원에 담으셨으니까 요거는 지금 종가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도 보면 이런 물량을
던전의 흐름도 보이고 해서 이거는 길게 좀 가져가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정리하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대화제약 보겠습니다. 16,000원 매수, 비중은 무려 10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14,500원대로 천천히 좀 60일선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대화제약 어떤 대응책 세우면 좋을까요? 예, 대화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승 한번 나오고 나서요. 거래량 없이 쭉 빠지고 있는데 보통 바이오주들이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길게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16,000원이시면 너무 높은, 근데 비중이 100%시니까 다 들어가셨네요. 이제 여기서는 딛고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좀 담으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좀 들고 가다가 12,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1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계속 들고 가시다가 한 2만 원 즈음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화제약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아주셨는데요. 12,0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2만 원 목표가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ICTK 보겠습니다. 8,060원의 매수, 비중 10% 들어가 있는데요. 종가가 6,830원으로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ICTK 우리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ICTK가 8,0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ICTK를 지금 보시면은 딱 박스권 지지 라인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주가가 올라올 때가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이 12,000원 라인이죠. 여기 닿으면 다시 빠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뭐 100%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전의 차트를 봤을 때 여기 닿으면 다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8,060원이니까 여기까지라도 올라오면 우리가 엄청난 수익 구간이겠는데 올라올지를 이제 봐야겠죠. 보면 매집봉도 좀 띄워넣고 ICTK 한번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들고 가시다가 손절 라인은 6,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 6,500원 잡으시고요. 올라올 때 12,000원 즈음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CTK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6,500원 라인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IMBDX 보겠습니다. 19,800원의 매수, 비중 2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14,010원인데요. 역시나 손실 구간에 좀 있습니다. 비중 20% 들어가 계신데요. IMBDX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IMBDX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주가가 뭐 조금 빠지는데 이렇게 볼게요. 얘도 박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상승 나오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죠. 근데 살짝 뭐 중단 라인은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IMBDX라는 종목은 요 안에서 움직이는 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보세요. 여기 빠질 때 한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 조금만 담아보시고요. 많이 담지는 마세요. 지금 비중이 이미 많이 담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담지는 마시고요. 조금만 담으십시오. 조금만 담으시고 얘가 올라간다면 한 22,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애니까 좀 매수하시고 추가 매수하시고 기다리시다가 22,500원 올라올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MBDX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요. 13,500원에서 14,000원대 추가 매수 조금 담아보시고요. 목표가 2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17,520원의 매수, 비중 2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종가가 현재 14,980원인데요.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는 추세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14,980원이네요. 14,980원이고 2만 원까지 찍고 와서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오늘 딱 보니까 종목들이 다 횡보하는 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승 눌림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얘는 횡보하긴 횡보하는데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봤을 때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얘가 살짝 이제 반등 이후에 이렇게 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지만 얘가 올라온다면 한 17,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17,000원에서 18,000원. 이 사이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 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랑 좀 일치하는 부분이겠죠. 평단가 근처 오시면 본전에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현재가가 14,980원, 15,000원 부근에 있는데요. 이 종목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17,000원에서 18,000원 선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3일제약 볼 텐데요. 15,830원의 매수, 비중 21% 들어가 있습니다. 자, 3일제약 오늘 종가가 15,060원대, 그래도 매수가 부근에 있고요. 이 종목도 역시 횡보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일제약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3일제약 아까 대화제약이랑 좀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는데 다만 얘는 대화제약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또 완만하게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횡보하다가 이런 애들은 보통 쭉쭉쭉 이렇게 내리거나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이러다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거나 사실 주식이 뭐 횡보하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내리거나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19,500원 10월 11일에 찍고 나서 딱 거래대금 실려놨는데 세력들이 이탈했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5,830원이시면 너무 높은 구간은 아니잖아요. 3일제약 15,830원이면 너무 높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14,000원 손절 라인 잡고 목표가는 19,5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일제약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손절 라인 14,000원, 목표가는 19,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녹십자 웰빙 볼 텐데요. 12,262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5% 들어가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신 것 같은데요. 현재 종가가 1,140원대에 있습니다. 자,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자, 기다리시면 올라갑니다. 기다리시면 올라가는데 정확한 시기를 잡아드리긴 힘듭니다. 볼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가 상승 나왔죠. 이 꼭대기 찍고 내려오는 애입니다. 내려오다가 9월 달에 오를 때 이전 산 정상 문턱을 돌파했습니까? 돌파하지 못했습니까? 일단 볼게요. 이때 돌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돌파를 해놨죠. 여기 최고라고 적혀 있죠. 이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최고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좋은 종목입니까? 안 좋은 종목입니까?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 심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적은 돈을 이렇게 뭐 5%를 들어갔으면 그렇게 큰 신경을 안 했을 텐데 비중이 55%나 들어가셨으니까 이게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종목 아니고요. 세력들 여전히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얘가 올라온다면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한 14,5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손절하지 마시고 14,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녹십자 웰빙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14,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목표가 1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 시작 전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들과 또 시장의 시황들 짚어주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솔트룩스, 메디포스트, 엠루, 5일선 위에서 상승 중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시초가 매매 배워봤고요. 마지막 내일장 1타 종목으로 컨택과 SG, 11월 8일 금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